안녕하세요. 하루살이 노무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삶이 많이 힘들어지면은 미얀마로 떠나 출가 수행자로 장기간 생활해보고 돌아오겠다라는 일종의 비상낙하산 같은 계획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님의 미얀마 출가 수행 체험담을 그분 책에서 읽고 품게 된 생각인데요. 작년 말에 여러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체중이 갑자기 10kg가 빠졌어요. 몸과 마음이 정말 최악의 나날이었었는데요. 이제야말로 정말 비상낙하산을 펼칠 시간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얀마 파옥국제명상센터의 수행 방식을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경남 거창의 붓다 선언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로 떠나기 전에 일종의 사전 답사격으로 붓다 선언을 찾았던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얀마로 떠나겠다는 계획을 접게 됐습니다. 붓다 선언 수행이 그만큼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행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7번의 좌선 타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앞에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관찰하면 되는데 머릿속에는 망상이 정말 쉴 새가 없었고 무릎과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9박 10일 일정을 다 채우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붓다 선언은 다른 명상센터들과 다르게 전체 일정 중에 본인이 가능한 날만큼만 부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7박 8일만 처음에는 수행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5일차에 종무소에 쪼르르 달려가서 조기 퇴소를 요청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자세보다 숨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내서 그러면 한번 의자에 앉아갖고 수행해보겠다라고 말하고 명상홀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해보니까 정말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가시고 숨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게 답답할 때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평자로 앉아서 수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무릎이나 허리가 너무 아프면 의자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무릎이나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그런 신기한 또 체험을 했고요. 그렇게 수행을 이어가던 중에 7일차에 걷기 명상을 하다가 붓다선언 도량에 있는 사띠벨이라는 종이 있는데요. 거기 적힌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문구였나 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이런 문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구가 그날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툭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잘못했습니다를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붓다 선언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기 퇴소를 번복하고 7박 8일 일정도 번복하고 10일 일정을 모두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룹 인터뷰 시간에 해등 스님께서 초보자는 질보다 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잘 안 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7일 이후부터는 숨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체험하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간혹 빛을 봤다거나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는 고백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붓다 선언에 올 때 그런 체험은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워낙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저는 붓다 선언의 규율에 따라서 10일 동안 핸드폰을 반납했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불식을 했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했고 묵언을 하는 생활을 10일 동안 잘 해냈습니다. 이 10일간의 실천으로 지금 퇴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4시 반에 일어나진 않지만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규칙적으로 한 6시 50분쯤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스님들께서 직접 농사 지으시고 직접 만드신
식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식욕이 왕성한 적이 없었고, 제가 입이 되게 짧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30년 만에 그렇게, 왕성한 식욕을 느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같이 외우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맛을 즐기거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 뽑는 약으로 알아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말하고서 식사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정말 무색하게도 저는 뷔페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막 2번, 3번씩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허기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일 말을 하지 않고 몸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 배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미숫가루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저녁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식사를 하진 못하지만 식당에 들르셔서 미숫가루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붓다선언 수행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 자율보시입니다. 형편에 맞게 보시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숙소는 집중수행 기간에는 사람이 많아 2인 1실을 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지난 2월 113차 집중수행 때는 대부분 1인 1실을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1인 1실을 사용했고요. 방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같이 달려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일정 막바지에는 선원장 진경스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뿌리 깊은 공허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었는데요. 스님은 다른 사람의 위로나 인정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각적 욕망이 미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온통 외부로 향하고 있던 마음을 내 안으로, 특히 숨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은 도피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수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금주, 채식, 나쁜 말 하지 않기 등의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루 30분의 숨보기 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붓다선언을 다시 찾을 생각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바르고 좋은 수행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삶이 버거울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루살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